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카닥입니다. 이 카닥이요? 네, 이카닥. 카닥TV의 새 프로그램 이카닥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는 EV,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의 앞자를 딴 겁니다. 오. 내가 이거 이름 고민을 일주일을 했는데요. 이 카닥, 예. 네. 오. 뭐 전운보초처럼 기전보초를 할까 온갖 고민을 했는데 네네네. 그냥 간단하게 이름에서 암시할 수 있듯이 전기차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오, 새로운 또. 여기서 전문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 전기차만 한다. 좋습니다. 칼국수 전문점처럼 네네네. 네, 전기차만 한다. 네. 자, 전기차는 네. 우리가 그동안 타왔던 차들하고 다른 점이 있죠. 많죠.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살 때 구매 보조금이라는 걸 받게 되고 또 취득세나 교육세, 공채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 같고요. 또 탈 때는 식성이 다르죠. 네, 주유가 아니라 충전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매하고 심지어 유지 과정에서도 생소한 점이 있어서 운전한 지 오래된 사람도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딜러분들도 전기차 팔고 나서 혹시 근데 이거 충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왜냐면 차는 잘 아시지만 네네. 또 전기차는 운용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직 생소하죠.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차를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편성한 콘텐츠고요. 실제로 앞으로 나오고 다룰 질문들은 우리 팀의 곤잘로와 B씨로부터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둘 다 운전한 지 오래됐고 나름 또 자동차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저 진짜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또 막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차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전부하니까. 운영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또 막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됐죠. 그쵸. 네. 인터넷 검색에서 급속 충전을 하면 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잘 몰랐죠. 네. 변해요?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모르는 게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 뿐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요, 제가 전문가여서 떠든다기보다는 전기차를 여러분보다 먼저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그런 어떤 경험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배신감 드는데요. 왜? 짬바정 선생님 페트롤에서가 전기차 컨텐츠를. 아니, 저 전기차 한 대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내연기관에. 자, 이 카닥의 첫 시간. 전기차 살 때 생기는 궁금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곤잘로가 저한테 물어본 건데요. 전기차 사려면 서류는 다 내가 준비해야 되냐? 서류 준비할 거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 내가 다 내야 되냐? 얘가 참 귀찮은 거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모르니까. 뭐 구매 대행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등록 대행은 있는데. 네네 있죠. 전기차도 보조금도 대행이 있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신박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로 또 물어보는 게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본인의 지역에 따라 또 보조금이 달라지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 남아있는지 또 얼만지 어디서 확인하냐? 많이 궁금해요. 네. 네. 이거는 사실 뭐 저도 궁금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이런 거 이번 시간에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차 살 때 필요 서류와 제출처. 네. 이거 곤잘로가 궁금해했죠. 원래는 자동차 살 때 뭐 신분증만 내면 살 수 있었죠. 신분증 사진만 보내도 살 수 있죠. 네, 살 수 있죠. 네. 물론 뭐 할부를 한다면 소득 증빙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전기차는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이죠. 뭐 나중에 전기차의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진다면 아마 이런 추가 서류들도 필요가 없어질 텐데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은요, 개인마다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주기가 또 있어요. 네, 가장 짧게가 2년. 근데 이거 좀 늘린다는 썰이 서서히 돌고 있죠. 3년이나 5년으로. 어쨌든 현재 기준, 즉 2022년 11월 기준으로는 전기차를 샀다면, 만일에 이번 달에 샀다면 2년 후인 2023년
2024년 11월에 다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사면은 보조금 못 받고 제 돈 내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오. 살 수는 있대요. 보조금 안 받고. 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보조금이 안 나오면 아예 출고가 안 된다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 또는 뭐 보조금 없이도 저 출고 시켰는데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딜러분들 중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안 받고도 차를 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게 이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 EV6 6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네. 보조금이 1,100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기아차에 4,900을 내고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서 기아차에 나머지 1,100이 들어가는 식이더라고요. 기아차 입장에서는 또는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 그냥 나한테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싸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가 약간 샜어요. 네네. 샜는데 네네. 이거 정보죠. 어느 정보죠? 네.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렇게 좋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냐? 네. 준비할 서류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신분증. 네. 그리고 등본? 왜냐면 주소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차 구매 이력? 확인서? 그런 류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 서류가 달라요? 네,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만 내면 끝이었어요. 초본만. 네. 근데 다른 지자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초본 또는 등본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곤잘로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산 이력이 있는지를 알려면 초본이 필요하고 또 세대 구성원 중에 누가 샀는지를 알려면 등본이 필요할 거잖아요. 나아가서. 그런 차원에서 서류들을 이렇게 받는 것 같고요. 간단하죠. 저 질문 하나 해야 됩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김에 차도 바꾸자 해가지고 전기차를 뽑아요. 아, 그 3개월인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전입하고. 아, 전입 기준으로? 이도 네. 지자체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3개월이나 6개월은 살아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400이에요. 네. 근데 곤잘로가 사는 지역은 600이에요. 네. 지자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700만 원 빼고 네. 지자체 보조금이 200 차이나 나잖아요. 그쵸. 내가 사는 곳보다 곤잘로 사는 데가 50%나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곤잘로네 집으로 제가 잠깐 전입신고하고 차 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200만 원이나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걸 꼼수가 막기 위해서 3개월인가 6개월이 지나야 살 수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죠? 요즘에 보조금 갖고 워낙에 말이 많아서. 네. 아무튼 현재는 그렇고요. 어쨌든 요구하는 서류는 간단하죠. 등본, 신분증, 네. 또는 초본. 초본. 네.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이거를 어디에 내냐? 아, 그것도 뭐. 환경부 찾아가냐? 또는 기아차 본사 찾아가냐? 네. 뭐 아니면 폴스타 본사 찾아가냐? 네네. 그런 걱정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영업사원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영업사원분께 드리면 돼요. 또는 그 보조금 진행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폴스타나 뭐 타사는 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등본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다. 제가 직접 제출하는 게 그 아니고. 업체나 영업사원분께 드리면 알아서 진행해주세요. 내가 그 지자체를 찾아가거나 관련 부서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결론만 말하면 판매처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판매처에서 달라는 대로 드리면 되고요. 네. 그러네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도 판매처에서 알려주시고 드리는 창구도 판매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냥 예전에 사왔던 자동차들처럼 시키는 대로 서류 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복잡하네요. 네. 네. 기후환경과 찾아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건데 뭐 차량 등록 사업소나 네. 시청 환경과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새 차 사면 등록해 주시듯이 그렇게 안 어렵다. 네, 안 어려워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 네. 이 질문도 많죠. 곤잘로가 했던 질문인데 이것도 네. 우리가 신청할 때 판매처에 이름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냥 서류 달라는 대로 줬을 뿐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서류를 내면 딜러분이나 판매사에서 알아서 신청하고 진행해 주십니다. 국고보조금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까지 알아서 다 그렇죠. 해주시는. 다만 이게 그 속도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영업사원분이 둔해서가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 처리 속도가 꽤 상이하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열흘씩 잡아먹고
뭐 어떤 데는 진짜 뭐 1시간 만에 처리돼서 날라오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고 지급이 확정되면 이렇게 확정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제가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보조금은 얼마냐, 이게 핵심이죠. 내가 사면 네. 보조금 얼마나 받냐,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문제는 차에 따라서도 다르죠. 차값마다 또 다르다고. 네. 자, 일단 202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차값이 5,500만 원 이하여야 100% 지급입니다. 작년까지는 6,000 이하였거든요. 이제 5,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거 아주 간당간당하게 잘 맞춘 데가 폴스타죠. 폴스타2가 5,490만 원. 딱 맞춰서. 나머지는 옵션. 그래서 옵션을 제외한 차의 그 기본가가 5,500 이하여야 100% 지급을 받고요. 옵션은 또 제외예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가 연식 변경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직물 시트 버전 만들고 그래가지고 라이트 트림. 5,500 이하로 맞췄죠. 보조금 100% 받으려고.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 들으면서 이거 뭔 소리야? 그래서 얼마라는 건데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죠. 또 내가 사는 지역은 보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미치겠잖아요. 막 어지럽죠. 뭔 소리야? 맨날 방송에서 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원래 정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가서 확인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ev.go.kr. 네, 5R.kr. 네. 곤잘로 여기 제가 아까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 봤죠. 사이트 저는 운영 안 하는 운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머리 터지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불친절하죠. 불친절하고 너무 복잡하고. 네, 우리 방송보다 더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네. 다나와 자동차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하고 스텝을 밟아가시면 본인 사는 지역을 설정하시면 보조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 대 남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더라고. 잔여 대수가 바로 나와요? 잔여 대수가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더라고. 저 진짜 몰랐어요. EV 거기 보니까 안 보이면 개판이야. 전화를 해야겠다. 모델마다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많이 봤는데 다나와 자동차가 제일 쾌적한 것 같아요. 잔여 대수도 나오고 뭐 보조금 마감 여부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 마감돼 있다고 해도 추경해가지고 또 보조금 추가로 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EV.KR 뭐 여기 무슨 방송 이런 거보다 그냥 제일 간단한 건 다나와 자동차에서 확인하는 게 간편합니다. 정확도를 떠나서 간편하고요. 네. 저는 다나와랑 아무 관계 없고요. 핑계는 아닙니다. 네, 저는 카닥의 직원이고 그저 실제로 써보고 편리하고 잘 맞아떨어지길래 추천드리는 거고요. 확인 사살이 필요할 때 다나와가 진짜 맞는지 확인 사살이 필요할 때는 카카오 내비에서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여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메뉴 누르면 모델명 입력하고 내 지역 입력하면 진짜 내가 받게 될 보조금 얼만지, 그래서 받고 나서 얼마에 사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확인 사살용. 못 믿겠으면 크로스 체크. 네, 크로스 체크. 카카오 내비에서? 이게 원래 카카오 T에 있어야 되는데 네. 희한하게 전기차 충전 서비스나 이런 보조금 확인은 내비에 들어가 있더라고. 카카오 까는 거 아니에요. 까는 거 아니고 그냥 거기에 넣어놨다.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까는 것 같은데. 곤절로 아까 나한테 물어봤던 거 있잖아. 그거 물어보세요. 나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어떤 거 물어봤어? 중고차 살 때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신차만 살 때만? 네, 한 번만. 대당 한 번만. 그래서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팔 때라든가 수출을 보낼 때 보조금 환수 조건들이 있거든요. 환수를 또 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차가 한 대 보급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 지자체 보조금은 우리 지자체의 친환경차가 한 대 보급되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자체를 떠나서 다른 지자체로 그 차가 이전이 되면 환수를 하고, 그게 지역 보조금이고, 수출을 나가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가 한 대 빠지면 보조금 또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인데 네. 이거 약간 또 예외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예외가 하겠습니다. 있어요 또? 네. 꼼수예요, 예외예요? 뭐 꼼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인데 꼼수면 안 되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으니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중고차 당연히 안 됩니다. 재밌다. 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서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전기차를 사본 적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반대로 전기차를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차를 많이 타봤더라도 생소하고 낯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송이니까 그런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기차 사는 거 좀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되길, 북극곰의 눈물이 더 이상 헛되지 않기를. 내절로 온다. 이 방송을 계기로 얘기하지만 저는 전기차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콘텐츠를 벌써 또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새로 또 생겼네요. 자, 이카닥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다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도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궁금한 부분이나 유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제 순서를 바꿔서라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호 같은 거 만들까요? 이 카닥. 네, 하세요. 이 카닥. 아이고.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한참 이렇게 살 때죠. 그래요? 빡세게 살겠습니다. 밸런스타도 타는데. 이 카닥 탁탁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이카닥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